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의 김진영입니다. 지난번에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를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이 절세 효과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절세 효과까지 왔다는 말씀은 근본적으로 이제 퇴직연금 액수가 꽤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크려 그러면 대부분은 대기업 임원이셨거나 아니면은 금융기관처럼 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직장인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퇴직금 규모가 크니까 세금 문제 부분도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의사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퇴직연금에 대해서 임원분들의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퇴직하실 때 퇴직금이라든가 위로금 여러 형태로 이제 돈을 받으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많은 회사는 규정이 없어요. 임원퇴직금 규정이라고 있는 곳은 임원퇴직금 규정을 적용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임원인 거예요. 내가 명함에다가 상무전무라고 아무리 써가지고 다니면서 돌려봐야 그게 임원은 아닌 거예요. 임원퇴직금 규정이 이제 있으면 그거에 내가 퇴직할 때 적용을 받으면 그 부분이 이제 임원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내가 퇴직금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없는 데도 있죠. 이런 없는 데는 세법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집니다. 임원들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 그냥 세금 떼고 받는 거니까 받지만 그게 나중에 가면은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기타 소득인지에 따라서 세금 낼 때만 달라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낼 때라든가 이 뒤에 어떤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 폭탄 같은 것들을 맞게 되는 원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확인을 이제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은 퇴직소득으로 이렇게 소명을 하시고 그래야지 그거에 관련돼서 어떤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게 처리를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시기에 나온 임원분들도 어떤 분들은 지금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이쪽에 가서 세무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셔가지고 세금을 돌려받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세요.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다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원분들이 퇴직할 때 퇴직연금 부분이나 상여금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으로 돼 있으면 그것이 세금이 제일 적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회사 다닐 때 이제 상여금이나 이런 것들을 근로소득으로 받는데 아시겠지만 근로소득은 세금이 반이잖아요. 거의 반은 세금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임원들이 2억 받는다고 하지만 세금 띄면 1억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는 거죠. 근데 퇴직소득세는 이거보단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 쪽으로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럼 퇴직소득 쪽으로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회사에서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퇴직소득을 제일 크게 해야지 유리한 건데 내가 받는 돈을 그러려면 두 가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회사의 규정에 임원퇴직금 규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원퇴직금 한도를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규정이 있을 경우엔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없을 때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 규정 한도를 보셔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경영성과급 DC 이게 뭐냐면 성과급도 퇴직연금 DC형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 회사에 퇴직연금 DC형이 있어야 돼요. 많은 회사는 퇴직연금 DB형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퇴직연금 DC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정관에 경영성과급이 일로 들어간다는 그 규정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임원의 퇴직급여 한도는 2012년 이후에 근무한 분에 대한 어떤 퇴직급여 이 금액에 대해서 옛날에 한도가 없이 다 퇴직금으로 들어갔는데 그거에 한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한도가 얼마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규정 한도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어떻게 정하냐면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 임원이 3년 동안 받은 급여 총 연봉이죠. 그 연봉 부분 쪽에 1년 평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10%, 그 10% 금액에다가 1년에 얼마큼이 이제 퇴직소득으로 인정이 되느냐 하는 게 나오는데 그거의 근무연수 10년 근무했으면 곱하기 10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금액의 3배까지 한도로 정해져 있고 그게 퇴직급여 한도예요. 그런데 이것과 다르게 임원 퇴직급여 규정에 더 크게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것이 요새는 이제 이걸 도입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었는데 임원들이 받는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넣을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인 겁니다.
그 전에는 그게 안 들어간 회사도 많았고 정관에 없었기 때문에 못한 회사도 많았는데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경영 성과급을 퇴직연금 DC형에다가 집어넣고 그러면 이건 나중에 이제 퇴직연금으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임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의 모든 직원이 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DC형에 도입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퇴직연금 DC형에다 이걸 집어넣게 되면 일단 우리가 보통 성과급 받을 때 근로소득세로 받는 그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퇴직한 이후에 받는 돈을 퇴직소득으로 최대한 비중을 높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퇴직소득으로 많이 내면 나머지는 이제 근로소득세를 떼니까 근로소득으로 가지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일단 퇴직소득으로 몰았으면은 퇴직소득세를 또 최소화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금액이라도 어떻게 하면 거기에 적용되는 세율을 작게 갈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방법이 있냐면 퇴직소득세를 한번 먼저 보세요. 퇴직소득세를 보시면 제가 퇴직소득세를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부분까지 해서 2020년 기준으로 예시를 해놨어요. 예를 들어서 퇴직소득이 5천만 원이다. 그런데 이 5천만 원의 근속연수가 5년이다. 그러면 세금은 28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을 근무했다? 그러면 65만 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거 좀 말이 안 되죠. 어떻게 20년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퇴직소득이 1억이다 이랬을 때 5년이면은 1,000만 원 좀 넘게 세금이 나와요. 그 1억에 대해서 1,000만 원 11%가 좀 넘죠. 그런데 20년 근무했는데 퇴직소득이 1억이 나왔다? 그러면 300만 원 정도 내는 겁니다. 차이가 크죠?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것이 금액이 클수록 예를 들어서 밑에 보시면 5억을 보세요. 5억을 보시면 어느 회사에서 5년 근무하고 5억을 퇴직금으로 뭐 성과금이 뭐든 받았다고 쳤을 때 그랬을 때 그 내야 되는 세금은 25%예요. 물론 반토막 나는 근로소득세보다는 낫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20년 근속을 해가지고 5억을 받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이 이제 은행에 계셨던 분이라든가 금융기관에 계셨던 분이 아주 오래 근무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랬을 경우에는 13%로 반이나 줄어드는 거죠. 세금이. 그래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근속연수가 길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럼 근속연수라는 게 임원의 경우에는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임원을 하시게 되면 퇴직금을 정산을 합니다. 퇴직금을 정산을 하니까 끊겨요, 기간이. 그 다음에 다시 산정을 하죠. 그러니까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래서 임원 때 받은 퇴직금이라든가 위로금 이런 부분에 근속 기간이 되게 짧아져 가지고 세금이 많아지는 거고 또 어떤 경우는 저도 삼성 다닐 때 이런 거죠. 계열사관을 옮기게 돼 있어요. 그럼 계열사를 옮길 때마다 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퇴직금 정산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토막토막 납니다. 근속기간이 토막토막 나니까 퇴직소득세 부분 쪽에 근속기간 길어서 오는 혜택이 별로 없게 돼요. 결국 무슨 말씀이냐면 근속기간을 길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보면 퇴직소득세 정산을 할 때 세금 정산 특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회사에서 직원이었다 임원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한 그룹 내에서 그 계열사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옮겼을 때 그때 퇴직소득을 정산하지만 맨 나중에 그걸 다 이어가지고 한꺼번에 재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다 이어서.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세금 금액을 다시 정산을 해서 거기서 지금 냈던 걸 빼고 나머지를 더 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마지막 임원 때 받았던 퇴직금 이것은 근속기간이 마지막 임원 때의 몇 년이 아니라 자기가 그 회사에 전체적으로 근무했을 때의 기간을 적용받는다는 거죠. 그럼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퇴직소득세율이 낮아져서 그 금액이 퇴직소득세가 최소화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원들이 퇴직금이라든지 나중에 성과급을 받을 때 그 내는 세금을 제일 적게 하려면 일단 퇴직금으로 몰아라. 퇴직금으로 최대한 많이 몰아라. 퇴직금으로 모은 다음에 뭐냐면 근속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으로 해라. 그렇게 해야지 이제 세율이 가장 낮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일단 퇴직할 때 내는 돈은 적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번 퇴직연금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이 퇴직금을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는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부분 쪽을 보셔야 돼요. 연금으로 받을 때 그러면 추가적인 어떤 혜택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걸 보시기 위해서는 퇴직금이 들어가 있는 IRP 계좌에 대한 세금 체계를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퇴직금을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금은 우리가 섞여 있어서 잘 모르죠. 근데 퇴직금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순수하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이 있고,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그동안에 계속 운영했던 수익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말고 또 우리가 개인 퇴직 계좌라고 해서 똑같은 IRP에 내가 또 적립을 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적립을 한 거에 또 운영한 수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돈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나눠서 세금을 매깁니다. 우리가 퇴직금, 퇴직소득세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 IRP 계좌에 있는 회사에서 준 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표에 보시면은 우리가 일시금으로 인출을 할 때 우리가 퇴직소득세라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방금 전에 보신 퇴직소득세 예시였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10년으로 나눠서 연금으로 받겠다 했을 때는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의 퇴직소득세가 30%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소득세로 5천만 원을 내셔야 된다고 한다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연금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30%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3,500만 원만 퇴직소득세로 내는데, 그것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10년을 받으면 그 10년을 다 쪼개서 나눠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뒤로 이연이 되면서 흩어지죠.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일시금을 받을 때 한꺼번에 띄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혜택이 뭐냐면 거기에 그 운영했던 돈에 대한 이익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퇴직금 내가 냈던 거, 이런 거에 대한 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냥 퇴직할 때 한꺼번에 찾아가면 얼마를 내냐면 기타소득세라고 그래가지고 16.5%를 내게 돼요. 근데 이거를 연금으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나이에 따라서 3.3에서 5.5%의 세금을 띱니다. 굉장히 작죠. 그리고 이 부분 쪽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에 쭉 나눠서 이제 내는 거예요. 일단 단순하게 세금만 보더라도 그 혜택이 있죠. 단지 이 부분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세금 혜택을 보려고 그러면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야 되죠. 내야 되는 세금이 많으려면 퇴직금이 많아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것이 적으면 이 혜택이 별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세율이지만 적용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세 효과 부분 쪽이 생각보다 이제 크지 않다. 또 한편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나중에 종합소득세에 연금을 받을 때 그것이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일시금을 받을 때 종합소득세는 안 들어가지만 건강보험이나 다른 데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사실은 은퇴한 이후에 그냥 쉬고 싶다, 그 다음에 특별하게 어떤 소득 활동을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나도 이제 재산이 특별하게 뭐 임대소득이라든가 뭐 이자소득이라든가 이게 아주 크게 들어오는 게 별로 없이 나는 그냥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시금으로 받으시면 돼요. 굳이 연금으로 할 필요 없죠. 근데 이제 연금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거죠. 일단 지금 퇴직금이든 내가 운영했던 IRP에 들어가 있던 돈이든 한꺼번에 받으면 일단 그것에 대해서 건보료든지 아니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든지 이런 게 많이 잡힌다는 거예요. 근데 연금 계좌에 집어넣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분 쪽은 한꺼번에 돈이 나오면 그때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한도가 넘어가서 세금이 과세가 되는데, 이게 연금으로 가면 전부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니까 액수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가 안 나요. 연금은 들어갔다 해약을 하더라도 그것이 기타소득세로 돼서 빠져요. 그래서 그것이 IRP에 들어가 있던 계좌는 나중에 기타소득세를 빼서 하더라도 분리과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리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금이라는 게 누진세를 내게 되기 때문에 세금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쪼개 내게 되면 10%씩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다 합치게 되면 50이 되잖아요. 그럼 50 통째로 다 세율이 10%가 아니라 50 통째로에 대한 세금은 30%, 2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낼 때 기본적인 원칙은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이 IRP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중도 인출을 할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이제 그거를 다른 데 넣었을 때보다 중도 인출 사유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아플 때 병원비라든가 몇 가지 사유가 있어요. 이런 사유에 해당하면 이 금액이 중도 인출할 때 우리가 보통 IRP에 적용되고 있는 퇴직소득세라든가 그 연금 세율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연금 소득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니까 똑같이 어떤 인출을 할 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아까 제가 사실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냥 난 뭐 일시금으로 찾아가지고 딴 거 운영할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뭘 하셔야 되냐면 연금으로 전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찾아가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는 연금으로 신청을 하시면 뭐가 생기냐면 1년 동안의 연금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생깁니다. 그 한도가 생겨서 이 한도까지는 낮은 연금 소득세율, 즉 30% 할인된 연금 소득세율이 적용이 돼요. 그러면 일단 연금으로 전환을 하시면 내가 연금으로 받을 걸 10년 동안 나눠서 받는다고 하시면 연금 소득으로 받는 한도가 생기잖아요. 그 한도가 생기는 그거의 1년치 부분 쪽은 30% 낮아진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해서 찾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퇴직소득이 한 2, 3억 정도 된다. 이렇게 되시면은 몇백 정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일부 어떤 금융기관에서는 IRP 마케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자료에 넣기도 하고 하는데, 임원들이 퇴직할 때 무조건 IRP를 해약하지 마시고 일단 연금으로 전환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약하는 것도 세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편에 이어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것이냐 연금으로 받을 것이냐, 뭐가 이득이고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퇴직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연금 이 셋에 관해서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될지를 빨리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방향이 쓰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걸 알아보실 수 있어요. 괜히 쓸데없이 국민연금, 그 다음에 건강보험, 퇴직연금 제도 그 많은 거를 다 일일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서 자기에 해당되는 것이 뭔지 빨리 찾아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은 퇴직연금 임원들이 어떤 식으로 퇴직연금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